이 영상은 바이낸스에서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처음 시작하시는 초보자 분들을 위한 총정리 강좌입니다. 3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져 있는 영상입니다. 첫 번째는 바이낸스 가입 방법, 두 번째는 업비트에서 바이낸스로 입금 방법과 바이낸스에서 업비트로 출금 방법, 세 번째는 바이낸스 사용법입니다. 바이낸스 가입 시 KYC 인증을 진행해야 합니다. KYC란 금융기관이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식별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간단히 말해 본인 인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셀카 인증을 하지 않으면 KYC 인증이 되지 않아서 바이낸스 거래소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가입 방법입니다. 영상을 보시고 순서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를 확인하시고 수수료 할인 링크를 통해 가입하시면 바이낸스 거래 시 최대 수수료 2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 수수료 할인 링크 클릭합니다. QR코드를 스캔하셔도 됩니다. 우측 하단 쿠키 허용을 누릅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전화번호나 이메일 번호를 여기에 넣으면 되는데 전화번호는 변경이 될 수 있으니까 사용하고 있는 이메일을 넣습니다. 하단에 OR로 되어 있는 구글과 애플로 바로 로그인하여 가입하게 되면 수수료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이메일을 직접 작성하여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체크를 누르고 넥스트를 누릅니다. 이메일 코드를 전송받습니다. 이메일이 도착하지 않는 경우는 스팸 메일함을 열어봅니다. 이메일을 확인하고 인증 코드를 넣어줍니다. 비밀번호 같은 경우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메일 번호의 비번을 넣으시면 안 되고 바이낸스용으로 사용할 비밀번호를 8글자 이상, 숫자 하나 이상, 대문자 하나 이상 들어간 것으로 조합해서 새로 만듭니다. 나중에 비밀번호가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으므로 비밀번호는 노트 같은 데 따로 기록해 둡니다. 넥스트를 누릅니다. 여기 부분 수수료 할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최대 수수료 20% 할인이 체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0% 혹은 10% 할인이 체크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할인 레퍼럴 아이디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이낸스 마케팅 동의 부분을 활성화합니다. 마케팅 수신 동의는 체크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활성화 한다고 해가지고 동의를 하고 가입해도 바이낸스에서 귀찮게 전화나 문자나 연락 오고 하지 않습니다. 넥스트를 누릅니다. 여기까지 진행하시면 계정 생성이 완료가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KYC 인증 과정인데 여기서 모바일로 넘어가서 진행해야 하는데 우선 PC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티뉴를 누릅니다. 국가는 대한민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영문 이름을 넣어주면 되는데 영문 이름은 여권 이름으로 넣어주면 됩니다. 반드시 업비트의 영문 이름과 바이낸스의 영문 이름을 동일하게 합니다. 바이낸스 영문 이름과 업비트 영문 이름이 다를 경우에 입출금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넣어줍니다. 컨티뉴를 누릅니다. 여러분들의 영문 주소를 넣어주면 됩니다. 한글이 아니라 영문으로 넣어주셔야 합니다. 네이버 검색, 한국 주소 영문 변환 검색어 입력하면 영문 주소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우편번호를 넣어줍니다. 시티는 영문으로 넣어줍니다. 서울이면 서울, 부산이면 부산 넣어줍니다. 컨티뉴를 누릅니다. 우측 상단 세이브 앤드 엑시트를 누르고 컨펌을 눌러줍니다. 모바일로 넘어가서 나머지 부분을 진행하면 되는데 모바일로 넘어가기 전에요. PC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을 추가적으로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이 보이지 않을 경우 우측 상단 사람 아이콘 모양의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면 어카운트가 보일 겁니다. 클릭합니다. 어카운트 밑에 시큐리티를 클릭합니다. 어센티케이터 앱이 오프로 되어 있는데요.
구글 OTP 인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지를 클릭합니다. 노란 박스를 클릭합니다. 이메일을 확인하여 발송된 이메일 코드를 넣습니다. 핸드폰 플레이 스토어에서 구글 OTP를 검색해서 다운을 받습니다. 구글 OTP에서 여기 QR코드 스캔을 누르고 스캔하시거나 여기 설정키 값을 여기에 넣어줍니다. 넥스트를 누릅니다. 핸드폰에서 생성된 구글 OTP 코드 6자리 번호 값을 여기에 넣고 서브미트를 누르면 구글 OTP 인증 과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뒤로 가서 여기를 보시면 조금 전에는 오프했는데 ON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PC에서 바로 할 수 있는 핸드폰 인증이 오프가 되어 있는데요. 핸드폰 인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지를 누릅니다. 노란 박스를 누릅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에서 제일 앞에 숫자 0을 빼고 10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SMS 문자 인증을 받으면 핸드폰 등록이 완료가 됩니다. 문자가 오지 않는 경우는 앞에 0을 넣고 다시 인증을 해보시고 그래도 바이낸스에서 문자가 도착하지 않는 경우에는 화면을 참고하시고 본인의 핸드폰에서 국제전화 수신 차단 해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PC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완료가 되었고요. 다음으로 모바일로 넘어가서 나머지 KYC 인증 과정을 진행하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에서 바이낸스를 검색하여 설치합니다. 익스피리언스 유저를 터치를 합니다. 최초 설치 후 바이낸스를 열게 되면 로그인 창이 뜨는데 방금 만들었던 이메일 계정을 여기다 넣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로그인 하다가 왜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모바일에서 바이낸스 설치 후 나타나는 여기 로그인 창은 새로 계정 생성하라는 로그인 창입니다. 저희는 PC에서 이미 바이낸스 계정을 생성했기 때문에 하단 여기 로그인을 눌러서 방금 만든 이메일 번호를 넣고 넥스트를 누르고 비밀번호를 넣고 넥스트를 누릅니다. 생성된 구글 OTP 번호 6자리를 넣으면 자동 로그인이 됩니다. 항상 로그인할 때마다 구글 OTP 번호가 필요합니다. 다음 화면에서는 스킵을 누릅니다. 설치를 하고 최초 로그인하게 되면 PC에서 진행했던 KYC 인증을 마무리하라고 뜹니다. KYC 인증창으로 바로 연결되지 않을 경우는 우측 하단 여기를 눌러주면 됩니다.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 체류허가증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데 운전면허증을 선택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티뉴를 누르면 신분증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컨티뉴를 누르고 허용을 누릅니다. 신분증을 촬영해 주면 되는데 안내에 따라서 신분증 앞면과 뒷면을 뒤집어 주면 됩니다. 신분증 인증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컨티뉴를 누르게 되면 셀카 인증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셀카는 안내 그림에 따라 고개를 끄덕끄덕이라고 합니다. 안내에 따라 고개를 끄덕여 주고요. 안내대로 입을 뻥긋하랍니다. 입을 뻥긋해 주고요. 눈을 깜빡이랍니다. 안내대로 눈을 깜빡여 줍니다. 그러면 셀카 인증이 완료가 됩니다. KYC 인증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제대로 가입이 되었나 처음으로 돌아가서 로그인 해보겠습니다. 이메일을 넣고 비밀번호를 넣고 구글 OTP 생성 번호를 넣고 로그인 합니다. 접속 유지는 예스로 하시면 됩니다. 바이낸스에서 선물 거래하는 화면 메뉴는 상단 메뉴 중에서 USDT and Futures를 클릭합니다. 최초 가입하게 되면 약관 동의를 해야 됩니다. 오픈 나우를 누릅니다. 제일 오른쪽 클릭하고 노란 박스를 클릭합니다. 다음으로 선물 거래를 하기 위한 퀴즈를 풀어줍니다. 퀴즈는 오답을 할 경우에 다시 클릭하면 됩니다. 정답은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퀴즈까지 완료하면 모든 가입 과정이 완료가 됩니다. 바이낸스에서 선물 거래를 하기 위해서 업비트에서 코인을 사서 바이낸스로 보내서 선물 거래를 해야 하는데요. 코인 입출금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비트 이용 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업비트는 전기, 통신, 금융 사기 등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예방을 위해 24시간 디지털 자산 출금 지연제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업비트를 신규 가입하게 되면 72시간 동안 출금이 제한됩니다. 기존 업비트 계좌를 보유하고 있으면 원화 입금 후 24시간 경과 후에 출금이 가능합니다. 이 점을 미리 확인하셔야 됩니다. 업비트에서 바이낸스로 출금 신청이 안 된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업비트에 입금부터 하셔야 되고요. 업비트에서 정한 시간이 지나야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업비트에서 바이낸스로 코인을 입금하는 방법입니다. 업비트에서 리플을 10만원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을 검색해서 리플을 10만원어치 매수합니다. 매수한 10만원의 리플을 바이낸스 거래소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이낸스 거래소의 리플 입금 주소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팟을 누릅니다. 상단 오른쪽 디파지트를 클릭합니다. 디파지트 크립토를 클릭합니다. 실렉트 코인 돋보기에 XRP 리플을 검색하여 선택합니다. 네트워크도 XRP를 선택합니다. 노란색 네모 박스 쇼미 어드레스 주소를 보여달라 클릭합니다. 리플의 바이낸스 거래소의 입금 주소와 리플의 메모 태그를 확인합니다. 업비트에서 입출금을 누르게 되면 방금 10만원어치 매수한 리플이 보입니다. 입출금 버튼을 클릭하면 주의사항이 나옵니다. 확인을 눌러주시면 입금 주소와 출금 신청이 있습니다. 입금 주소는 바이낸스에서 업비트로 코인을 받을 때 필요한 업비트의 리플 입금 주소입니다. 업비트에서 바이낸스 거래소로 리플을 보낼 것이기 때문에 출금 신청을 클릭합니다. 출금 시 주의사항 확인을 누릅니다. 수량은 최대로 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출금 네트워크 확인을 눌러줍니다. 여기 받는 사람 주소와 태그가 필요합니다. 받는 사람 주소는 다시 바이낸스로 가서 디파지트 어드레스 입금 주소를 복사합니다. 업비트에 받는 사람 주소에 붙여넣기 해주고요. 다시 바이낸스의 메모 태그도 복사를 해서 업비트로 와서 태그란에 붙여넣기 합니다. 원화 가치로 100만원 미만은 바이낸스 거래소를 선택하지 않아도 되지만 100만원 이상 출금 시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바이낸스 거래소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바이낸스 거래소와 영문 이름, 생년월일이 동일해야 합니다. 동의합니다의 체크를 누르고 난 후 출금 신청을 클릭합니다. 주의사항이 나오면 아니오를 눌러줍니다. 이 채널 인증하기를 눌러줍니다. 네이버 인증이나 카카오톡 인증이나 원하는 것으로 인증받으면 됩니다. 카카오 인증을 누르게 되면 이 채널 인증 선택 팝업 창이 나옵니다. 주의사항은 인증 완료되기 전 3분 안에 이 팝업 창 닫기를 누르시면 안 됩니다. 닫기를 누르지 않는 상태에서 카카오로 가서 카카오톡 인증을 합니다. 출금 신청이 정상적으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확인을 클릭 후 입출금 내역을 클릭하면 출금 신청 중이라고 나옵니다. 리플의 경우 5분 안에 출금 완료가 떠야 되는데요. 출금 완료가 되지 않는 경우는 4가지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 리플의 입금 주소와 태그가 잘못된 경우, 두 번째는 바이낸스 거래소와 업비트의 영문 이름이 다른 경우, 세 번째는 업비트 신규 가입한 지 3일이 지나지 않는 경우거나 업비트의 원화 입금 후 24시간 지나지 않는 경우, 네 번째는 업비트에서 확인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100만원 이상 최초 출금하는 경우 업비트에서 확인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업비트 고객센터에서 보내주는 확인서 문서를 출력 후에 자필로 작성하여 셀카로 찍어서 업비트로 보내야 합니다. 업비트에서 요구하는 확인서 제출 경우 업비트로 한번 제출하게 되면 이후로는 리플의 입금 주소로는 확인서 제출 없이 출금 가능합니다. 리플은 아무리 늦어도 5분 안에 전송이 됩니다.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스팟으로 이동해서 새로 거침해보면 리플이 입금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업비트에서 현물 리플이 입금이 되었고 리플을 USDT로 전환해 보겠습니다. 여기 트레이드를 클릭합니다. 리플 USDT에서 리플을 매도하겠습니다. 마켓 시장가를 클릭 후 수량을 최대치로 해서 매도하겠습니다. 전부 매도가 되었습니다. 다시 스팟으로 이동하면 현물 리플을 매도했기 때문에 USDT로 전환되었습니다. 이 USDT는 현물 거래를 할 수 있는 USDT 테더입니다. 우리는 현물 거래가 아니라 선물 거래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 현물 USDT를 선물 USDT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상단 트랜스퍼를 클릭합니다. 상단은 피아트 앤 스팟 현물 지갑으로 해놓고요. 밑 하단을 클릭하여 USDT 앤 퓨처스 선물 지갑을 클릭하여 선택합니다.
코인은 USDT가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USDT가 선택되어 있지 않다면 USDT로 선택합니다. 맥스를 누르고 컨펌을 누릅니다. 스팟의 USDT가 사라졌는데요. 선물 지갑으로 모두 이동되었습니다. 잘 이동되었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단 메뉴에서 퓨처스에 마우스를 대고 USDT and 퓨처스를 선택하여 클릭합니다. 선물 거래를 할 수 있는 화면 시드 쪽을 보시면 74 USDT가 이동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입금 과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선물 지갑으로 입금된 시드를 확인 후에 선물 거래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바이낸스에서 업비트로 출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측 하단 트랜스퍼를 클릭합니다. 우측 하단 트랜스퍼를 클릭을 하면 창이 뜨는데요. 선물 계좌에서 현물 계좌로 보내는 것이므로 위에는 USDT 퓨처스, 아래는 피아트 앤 스팟을 선택합니다. 선물 계좌에 있는 시드 중에서 예시로 1000 USDT, 그러니까 1000테더, 1000달러를 현물 지갑으로 이동하겠습니다. 1000을 넣고 컨펌을 넣습니다. 우측 상단에 사람 아이콘 옆에 피아트 스팟, 현물 지갑을 클릭해서 이동이 제대로 되었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1000 USDT가 현물 지갑으로 이동되었습니다. 이 1000 USDT로 리플을 구매를 해서 업비트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덧보기를 클릭을 해서 XRP를 검색합니다. 리플을 구매할 것입니다. 여기 트레이드를 클릭합니다. XRP USDT 리플 현물을 거래할 수 있는 화면으로 연결되었습니다. 마켓 시장가를 클릭하고 리플을 시장가로 1000테더 구매하겠습니다. 스팟으로 넘어와서 보면 리플이 1000 USDT 구매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트레이드 오른쪽 점 3개를 클릭해서 위드드로우를 클릭합니다. 업비트로 넘어가서 리플 입출금을 클릭하여 입금 주소에서 리플의 입금 주소를 복사하겠습니다. 복사한 리플 입금 주소를 붙여넣기 합니다. 네트워크는 XRP 리플을 선택합니다. 업비트로 가서 태그를 복사합니다. 바이낸스의 메모 아래 업비트에서 복사한 태그를 붙여넣기 합니다. 수량은 맥스, 노란색의 위드드로우를 클릭합니다. 위드드로우 안내 팝업 창이 나오면 컨티뉴를 눌러줍니다. OTP 인증 번호를 등록하라고 나옵니다. 핸드폰에서 생성된 구글 OTP 코드를 등록해 줍니다. 바이낸스에서 업비트로의 출금 신청이 완료가 되었다는 안내창이 뜹니다. 컴플리트 눌러줍니다. 진행 상황을 보시면 프로세싱이 되어 있는데요. 잠시 후에 새로 고침을 해보면요. 컴플리트, 전송 완료되었다고 변경되었습니다. 업비트에서 리플의 입출금 내역을 보시면 입금 진행 중이라고 떠 있습니다. 잠시 후 다시 확인해 보면 입금 대기, 추가 확인의 표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화 가치로 100만원 미만이면 추가 확인이 필요 없습니다. 100만원 이상일 경우 이렇게 추가 확인이 보일 것입니다. 추가 확인을 누르고 입금 받은 거래소 선택해서 거래소를 바이낸스를 선택합니다. 계정 정보 확인을 눌러주시고 파란 박스 확인을 눌러줍니다. 다시 리플의 입출금 내역을 확인해 보면 입금 완료 문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비트에서 리플을 시장에 팔아서 현금화하면 모든 출금 과정이 완료가 됩니다. 바이낸스 사용법입니다. 선물 거래를 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하는 방법은 상단 메뉴 퓨처스에서 USDT and 퓨처스를 선택하여 클릭합니다. 선물 거래를 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보이는 것은 복잡하게 보이지만 여기 차트, 호가창, 주문창, 포지션창, 시드창 이렇게 단순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펀딩비입니다. 비트코인 선물 경우 8시간마다 펀딩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시간이 줄어들다가 0이 되면 15초 안에 펀딩비가 지급됩니다. 지금처럼 양펀비일 때는 롱이 숏에게
이 프로테지만큼 펀딩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마이너스인 은펀비일 때는 숏이 롱에게 이 퍼센티지만큼 펀딩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 펀딩비에는 거래소 수수료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 둘 중 한 포지션이 이 퍼센티지만큼 모두 가지는 것입니다. 설정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퀵 트레이딩인데요. 신속하게 주문을 넣을 수 있는 신속 주문 창입니다.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것을 끄는 방법은 우측 상단 톱니바퀴를 클릭하게 되면 스타일이 있습니다. 여기 퀵 트레이딩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것을 꺼주면 퀵 트레이딩이 사라졌습니다. 차트는 여기 트레이딩 뷰를 눌러줍니다. 분봉이 초기 설정값으로 되어 있는데 분봉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디트를 누르고 타임선은 보통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체크 해제해 주겠습니다. 1분봉, 15분봉, 30분봉, 1시간봉, 4시간봉, 1봉, 주봉, 월봉 체크를 하고 세이브 합니다. 캔들을 더블 클릭합니다. 여기 체크 해제가 되어 있을 것인데요. 전날의 종가를 기준으로 양봉 캔들, 음봉 캔들을 형성하는 이 부분은 꼭 체크를 해줍니다. 뒤에 바둑판 배경을 연하게 설정하시려면 오파시티 값을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뒤에 바둑판이 연해졌습니다. 이동평균선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X를 눌러서 꺼줍니다. 보조지표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일목균형표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RSI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보조지표가 추가되면서 차트가 좁아졌습니다. 보조지표 크기를 줄여서 차트 공간을 넓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목균형표 가격 때문에 현재 가격이 잘 안 보입니다. 일목균형표 인디케이터 값을 해제해주면 일목균형표 값이 없어져서 현재가 표시를 잘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코인 심볼을 넣어서 검색해서 알트코인 선물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별표를 체크하면 관심 코인을 즐겨찾기 할 수 있습니다. 알트코인을 많이 매매하는 경우는 우측 상단 톱니바퀴를 클릭해서 마켓을 활성화해주면 여기 검색창을 띄워놓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 없으면 설정에 들어가서 마켓을 꺼서 비활성화해주면 됩니다. 처음 접속하게 되면 BTC USDT가 아니라 BTC USDC로 되어 있으면 여기 클릭해서 BTC USDT로 전환합니다. 매매하다가 여기 즐겨찾기 한 것이 꺼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즐겨찾기 한 것을 다시 활성화하는 방법은 톱니바퀴로 가서 페이버리트를 활성화해 주면 됩니다. 여기 오픈 오더 값, 포지션 값을 활성화시켜 줍니다. 여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아이솔레이티드는 격리 모드고요. 크로스는 교차 모드입니다. 격리 모드는 포지션 증거금을 고정값으로 갖는 것이고요. 교차 모드는 내 선물 거래 계정에 있는 모든 잔액이 포지션에 대한 증거금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선물을 처음 시작할 때는 격리 모드를 사용하다가 익숙해지면 교차 모드로 변경하여 증거금 활용 범위를 넓히시면 됩니다. 여기는 배율입니다. 레버리지는 1배부터 시작해서 125배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배율은 내 증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레버리지 최대치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10배율을 해놓고 여기 프로테지 바 보이시죠? 이것을 100%에서 포지션을 잡는다면 내 증거금의 10배 최대 포지션까지 잡는 것이고요. 10%만 해서 포지션을 잡는다면 1배율만큼의 포지션을 잡는 것입니다. 배율은 내 증거금에서 잡을 수 있는 포지션 최대 값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125배라고 하면 단돈 10만원 증거금이라면 단돈 10만원으로 무려 1250만원의 포지션 사이즈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배율 포지션을 잡게 되면 1250만원 포지션 사이즈에서 1%면 12만 5천원의 변동성이므로 1%도 안 되는 변동성으로 청산을 당하게 됩니다.
배율을 125배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고배율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배율은 10배 이하로 거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선물 거래가 레버리지를 활용하여 고수익을 내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고배율을 사용하여 포지션을 잡게 되면 작은 변동성에도 방향이 틀렸을 때 시계청산을 다 해버리기 때문에 저배율로 꾸준히 수익 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선물 거래는 청산당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레버리지 배율 125배는 과거에는 신규로 가입하게 되면 처음에는 125배 배율까지 사용할 수 없었고 신규 가입 후 가입자는 최대 20배 배율까지 사용하고 60일이 지난 후에야 125배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바이낸스가 업데이트가 되면서 신규 가입 후 3일이 지나면 신규 가입자라도 최대 125배 배율을 사용하게끔 바뀌었습니다. 이 배율 부분은 바이낸스 정책에 따라서 신규 가입자의 레버리지 최대치가 풀리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리미트 마켓, 스탑 리미트가 있습니다. 리미트는 지정가 거래, 마켓은 시장가 거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리미트는 가격을 정할 수가 있고 마켓은 가격을 지정하지 못하고 수량만 넣어서 시장가로 포지션을 잡는 것입니다. 주식으로 치면 시장가 거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리미트는 호가창을 클릭하면 가격 값이 여기로 들어옵니다. 혹은 직접 코인 가격을 지정해 주셔도 됩니다. 여기 보시면 초기 설정은 BTC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BTC를 USDT로 전환하시면 1USDT, 1테더는 1달러이므로 포지션 사이즈를 좀 더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USDT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거래 포지션을 잡을 때 이렇게 퍼센트를 움직여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0 USDT로 한다고 하면 1000 USDT 수량을 직접 넣으셔도 됩니다. 롱 포지션을 잡으면 코인이 상승하면 수익이 나는 것이고 숏 포지션을 잡으면 코인이 하락하면 수익이 나는 것입니다. 선물 거래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롱이면 롱, 숏이면 숏, 한 가지 포지션만 고집하는데 비트코인은 위아래 낙폭이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롱이든 숏이든 양쪽 포지션을 다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포지션을 정리해야 할 때는 롱 포지션을 잡고 있으면 롱 포지션 사이즈만큼의 동일한 사이즈의 숏으로 정리하면 되고요. 숏 포지션을 잡고 있다고 하면 숏 포지션 사이즈만큼의 동일한 사이즈의 롱 포지션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리듀스 올리 기능입니다. 리듀스 올리 기능은 내 포지션 사이즈가 줄어들게만 하는 기능입니다. 내가 롱 포지션을 잡고 있는데 리듀스 올리 버튼을 킨 상태에서 숏 포지션을 잡으면 내 롱 포지션이 줄어들게 되죠. 이렇게 포지션을 정리하는 겁니다. 내가 롱 포지션을 잡고 있는데 리듀스 올리 버튼을 키고 롱 포지션을 잡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리듀스 올리는 내 포지션이 줄어들게만 하기 때문입니다. 리듀스 올리를 끄고 포지션을 정리해도 되지만 그렇게 정리할 경우 내가 1000 테더 사이즈로 롱을 잡고 있으면 1000 테더 사이즈만큼의 숏을 치면 포지션이 종료가 되겠지만 실수로 0을 하나 더 붙여가지고 10,000 테더 숏으로 포지션을 종료를 하려고 한 경우라면요. 롱 포지션의 1000 테더는 줄어들기 때문에 롱 포지션이 종료가 되지만 반대로 9000 테더의 숏이 바로 잡혀버린다는 거죠. 내가 1000개의 롱을 잡고 있으면 실수로 뒤에 0을 하나 더 붙여서 10,000 UST 숏을 잡더라도 리듀스 올리가 켜져 있으므로 내 포지션이 줄어들기만 하기 때문에 내 포지션이 그냥 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리듀스 올리를 켜고 끄고에 대한 실수를 많이 하실 것인데 하시다 보면 익숙해질 것입니다. 포지션을 정리할 때는 항상 리듀스 올리를 켜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포지션을 진입을 할 때는 리듀스 올리를 끄고 포지션을 잡으시면 됩니다. 롱 포지션을 잡을 때 있습니다.
한 번에 내 증거금을 모두 사용을 해서 포지션을 잡기보단 이렇게 분할로 비트코인 움직임에 따라 포지션을 잡습니다. 포지션을 잡게 되면 내 포지션이 포지션 창에 표시가 될 것인데요. 이 포지션 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코인의 심볼을 보여주고 있고요. 퍼페추얼이라는 것은 무기한 선물이라는 것이고 10x는 10배율이라는 것이고요. 녹색은 롱 포지션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빨간색은 숏 포지션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사이즈는 현재 포지션 사이즈 규모입니다. 엔트리 프라이스는 현재 포지션의 평균 가격입니다. 브레이크 이번 프라이스는 BEP, 손익분기점 가격을 말합니다.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는 가격입니다. 마크 프라이스는 지수 가격입니다. 마크 프라이스는 청산될 때 판정을 위한 가격입니다. 청산 가격 결정은요, 거래소 가격이 아니라 지수 가격으로 결정이 됩니다. 리퀴데이션 프라이스,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하는 청산 가격입니다. 청산 가격 이하 또는 이상에 도달하게 되면 강제 청산됩니다. 청산되면 나의 증거금이 모두 없어집니다. 마진 레이티오, 마진율입니다. 낮을수록 청산 수준이 낮아지는 거고요. 마진 레이티오가 100%가 되면 청산이 됩니다. 마진, 현재 위치에 할당된 마진입니다. 10배율 최대치에서 내 증거금이 이만큼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PNL, 수익률입니다. ROI 퍼센티지는 배율에 따른 수익률이 기록이 됩니다. 크로즈 올 포지션은 내가 급하게 포지션을 종료해야 할 때 마켓을 누르면 모든 포지션이 시장가로 종료가 됩니다. 리버스는 스위칭할 때 사용합니다. 롱 포지션에서 리버스를 누르면 숏 포지션으로 전환이 되고요. 내가 숏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데 리버스를 누르게 되면 롱 포지션으로 전환이 됩니다. TPSL4 포지션, 전체 포지션에서 손절가, 익절가를 잡을 때 사용하는 것인데 중요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클릭합니다. 마크는 지수 가격, 시장 평균 가격이고요. 라스트는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체결된 마지막 거래 가격입니다. 마크로 되어 있는 것을 라스트로 선택합니다. 하단은 스탑로스 USDT 손절가 설정이고요. 상단은 테이크 프라비트 USDT 익절가입니다. 스탑로스 값으로요 59999 설정해 보겠습니다. 스탑로스 값을 터치할 경우에 손실이 얼마가 발생되는지 기록이 됩니다. 익절가를 69999 설정해 보겠습니다. 익절가를 터치할 경우 이익이 얼마가 발생되는지 기록됩니다. 컨펌을 누릅니다. 오픈 오더 포지션 값이 활성화되어 있나 확인하고 잘 설정이 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4시간 봉을 선택했습니다. 하단에 손절가가 제대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단에 익절가가 제대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익절가보다 손절가가 너무 넓으므로 수정해 보겠습니다. 마우스로 그대로 집어서 올리면 됩니다. 손절가를 터치할 경우 얼마 손실이 발생하는지도 수정이 되었습니다. 오픈 오더를 클릭해 보면 손절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스탑로스 로스커 설정 값에서 휴지통을 눌러주면 하단에 오더 값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상단에 익절값도 삭제를 하려고 하면 오더 값에서 익절가 설정된 것을 휴지통을 클릭해도 되지만 다른 방법으로 여기 그냥 X표 있죠. 이것만 클릭해줘도 설정값이 취소가 됩니다. 다시 포지션으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퍼센티지 값으로 손절가, 익절가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여기를 클릭합니다. 동일하게 마크는 라스트로 바꿔줍니다. 스탑로스 USDT를 클릭하여 스탑로스 퍼센티지 ROI를 클릭합니다. 숫자 마이너스 30을 넣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30% 지점에서 발생하는 손실률이 기록이 됩니다. 상단도 테이크 프라비트 퍼센티지 ROI로 병행하겠습니다. 숫자 30을 넣어 보겠습니다. 30% 익절가 지점에서의 이익률이 기록이 됩니다. 컨펌을 눌러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하단에 스탑로스 지점, 상단에 익절가 설정 지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손절가를 마우스로 집어서 수정해 보겠습니다. 손실률도 변경되었습니다. 여기 TPSL을 클릭해 봅니다.
퍼센티지 숫자로 설정했지만 다시 클릭해보면 가격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퍼센티지로 기록하여 다시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숫자로 변경됩니다. 스탑로스를 취소하고 싶으면 X를 눌러주면 없어집니다. 익절값을 취소하고 싶으면 X를 눌러도 되고 오더 값으로 가서 휴지통을 눌러주면 됩니다. 포지션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포지션을 잡을 때도 분할로 포지션을 잡고 포지션을 정리할 때도 분할로 포지션을 정리하면 좋습니다. 이때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리듀스 올리를 킨 상태로 정리합니다. 롱 포지션을 정리할 때는 리듀스 올리를 킨 상태로 숏 포지션으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포지션 사이즈가 줄어들 때마다 청산 가격은 넓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이낸스에서 선물 거래를 하다 보면 차트가 이상하게 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요,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리셋 차트 뷰, 이것을 눌러서 차트 초기화를 해주면 됩니다. 바이낸스를 올해 몇 개월간 사용하다 보면 본인의 컴퓨터에서 쿠키가 많이 쌓여서 차트 렉이나 거래 렉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도 초기화를 하면 해결이 됩니다. 초기화하는 방법은 설정을 누릅니다. 설정에서 개인정보 및 보안을 클릭을 해주고요. 서드 파티 쿠키를 눌러줍니다. 모든 데이터 및 권한 보기를 클릭해 주고요. 거기서 바이낸스를 찾아 주고요. 이걸 휴지통을 삭제해 주면 됩니다. 초기화하게 되면 바이낸스가 로그아웃 되며 모든 설정이 초기화됩니다. 다시 로그인해서 설정을 다시 잡으셔야 합니다. 선물 거래를 할 때 중요한 것은 선물 거래는 청산당하지 않고 꾸준하게 수익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상 청산 가격을 잘 확인하고 리스크 관리를 잘 하여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